네, 안녕하세요. 우한세계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한세계에 두 네네. 번째 출연하게 된 이종원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많이 다운되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다운된 이유는 진짜 이상한 세무사님 볼 때마다 나만 늙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볼수록 아니 뭐 반응이 그래요. 뭐 좋아한다든지 뭐 네. 자, 오늘의 네. 주제는 저희가 이제 M&A에 대해서 그쵸. M&A가 뭐의 약자인가요? 일단은 뭐 영어로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머지, 네. 이제 합병한다. 그다음에 네. 괄시연해서 네. 인수, 내가 직접 산다. 그냥 이 두 가지 뜻에 합쳐서 그냥 M&A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네. 그냥 가볍게만 네.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랑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주식회사는 주인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주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랑 회사를 붙여버리는 거는 얘는 합병이에요. 네. 회사가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네. A라는 회사와 B 회사가 있으면은 A, B가 되거나 그냥 A가 남거나 B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병. 근데 인수는 뭐냐면은 A랑 B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B가 A 밑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이게 인수. 네. 이거는 지분만 서로 교환해서 끝나는 거. 자, 일단은 첫 페이지에 이제 장표가 하나 띄어져 있는데 네. M&A에 관련해가지고 동기라고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냐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 확보라는 네. 이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가능하실까요? 뭐 일단은 그 M&A 기사는 상장사들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호재로도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상장돼 있는 회사가 어디를 뭐 인수 또는 뭐 합병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뭐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시장 우위를 조금 더 확보하려는 거고 이제 네. 신규 사업 진출려고 할 때도 사실은 회사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 어느 네. 정도 궤도에 있는 회사를 적당한 회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네네. 사실은 진출할 때 기술 뭐 확보 이런 거 차원에서도 사실은 맞는 선택인 거죠. 기업 네. 입장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M&A의 추세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오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조금 부가가치가 이렇게 붙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외부에 내가 주지 않아도 될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부품을 내가 자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된다든지 라는 부분을 이제 다 제 회사로서 수직 계열화를 만듦으로써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불필요한 마진들을 지급하거나 이런 일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기업을 인수 후에 구조조정을 잘 시킨 다음에 그렇죠. 재매각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 합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물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사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네네. 엘리베이터도 새로 갈고 화장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래서 뭔가 그다음에 적당한 임차인도 넣고 해서 하나의 상품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네네. 예, 그 상태로 다시 매각을 시키는 거죠.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사온 가격보다는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과 기업과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그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얘기로는 과시욕. 음. 네. 이종원 회계사님 과시욕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욕구 자체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대표님들 중에서는 약간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기업의 특정 CEO님은 뭐 이제 약간 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어떤 회사를 인수를 결정했다. 뭐 그렇죠. 큰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런 지위나 결국은 돈과 관련된 거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합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게 네. 그 일반인들은 합병이라는 얘기하고 인수라는 얘기 아까 잠깐 소개도 하셨지만은 네네. 저희가 주로 구독자층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사들은 합병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네. 쪼개는 작업의 반대의 과정이 이제 분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분할도 그쵸.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 네. 부분인 건데 저희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었을 때에 예. 세금적인 문제들 서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잘 키워서 세금도 내고 자기 급여도 가져가고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네. 절세도 좀 찾아보고 네네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신규 사업의 진출이라든지 기술 확보라든지 구조조정을 시킨 다음에 재매각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이제 합병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또 세무사가 주로 하는 영역이 거기에 관련한 세금을 어떻게 세이빙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저희 둘도 합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뭐 안 하셨나요? 아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네. 절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쵸.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회사 대 회사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합병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냥 각자의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서 가시는 부분도 좋겠지만은 B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좀 자금적으로 좀 괜찮고 A는 기술력이 좀 괜찮았을 때에 이 두 회사가 합쳐서 불협화음이 없이 잘 가려면은 중간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가이드를 잘 줘서 잘 갈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합병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은 뭐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대상 선정과 어떻게 보면은 좀 일치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가 가장 이제 첫 번째 목표겠죠. 이제 인수합병이라는 거를 하는 것도 뭐 삼성전자도 미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제 그 수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점점 사양 산업화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뭐 물려주고 싶다 혹은 매각하고 싶다. 그만 두고 싶다. 예. 자식들이 이제 보통은 2세들이 나는 아빠가 했던 일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걸 누구한테 줄 수도 없잖아요. 네네. 뭐 사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제 주변에는 다 사이가 보통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들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절박하죠. 사이가 붙는데 사이는 예. 절박하고 아들은 절박하지 않고. 그렇죠. 사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 때문에 이제 인수합병을 이제 반대로 이제 셀 사이드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네. 바이 사이드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내 직장이 어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살아서 이제 뭐 출퇴근이나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뽑아놓은 지역에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가서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을 가봅니다. 직접 가봐서 주변에 어떤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봐야지 알잖아요. 네.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재무실사, 세무실사, 법무실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제시한 재무제표가 맞는지 또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채가 존재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계약상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지 법무적으로 그 다음에 세무적으로는 뭐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든지 이게 뭐 세무적으로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세금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발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평가 보고서를 받는 작업이 이제 실사 단계이고요. 네. 저 단계에서는 이제 기업가치 평가도 사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업가치 평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 부분은 조금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라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향후에 이 기업이 뭐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간단하게 이제 뭐 평가를 해서 물론 간단하진 않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업의 밸류가 얼마다라고 이제 제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인수가액으로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가격까지 줄 수 있는데 매도자 입장에서 이 가격까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단계.
네네.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제 클로징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저 3번하고 이제 4번의 이제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무 상태나 재무제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하고 네. 뭐 자금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렇죠. 뭐 채권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라고 했는데 받을 돈이 없는 맞습니다. 케이스가 있는 거고 네. 줄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줄 돈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거짓을 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몇 대 몇 비율로 합병이 이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A라는 회사가 더 잘난 회사, 뭐 B라는 회사가 덜 잘난 회사, 그쵸. 라고 했을 때 뭐 2대 1로 배정이 되든 어찌 됐든 네. 비율이 정해지는 과정까지 거쳐서 네. 합병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쵸. 예,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또 말씀을 네네. 이제 나누시죠. 자, 합병이라는 선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제가 영상 처음에도 뭐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법적인 용어로 좀 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인데 한 개 이상이 그냥 소멸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롭게 나온다. 흡수합병되거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랑 B가 있는데 A만 남던가, A랑 B가 있는데 A, B만 남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저기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생각을 하면은 피합병 법인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사라지는 피상속이 있는 개념과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소멸하는 회사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위에 줄에 보시면 A 법인이 합병 법인이고 B 법인이 피합병 법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합병 법인이 존재하게 되는 게 이제 흡수되는 거. B가 맞습니다. 이제 A한테 흡수됐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네. 밑에 있는 내용이 A 법인하고 B 법인 둘 다 피합병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피를 흘리면서 다 사라졌고, 네. C라는 회사를 새로 세워서 그 네. 법인이 A, 합병 B를 법인. 다 네. 합병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게 신설합병. 맞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제 확인을 하시죠. 자, 그 당사자별로 이제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사자 크게 이제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합병법인이랑 피합병법인이 있고 네. 사실은 합병법인은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주주한테 과세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없죠. 네, 뭐 그렇게 그냥 없다고 보셔도 네, 돼요. 없다고 근데 봐도 분명. 네. 근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뭐 합병 대가를 어떻게 수령을 하지 뭐 이런 거랑 다른데 사실은 이게 인수일 때 사실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 인수라는 절차에 있어서 더 사실은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하지만 이 합병의 절차에 있어서도 의제배당이라는 게 발생될 수 존재하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제 보시다시피 가운데 이제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네. 뭐가 왔다 갔다 하냐? 피합병법인은 이제 피를 토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렇죠. 합병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합병 대가를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병 대가는 결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한테 네. 돌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구주식을 반납하고 물론 이게 다른 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그림대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구주식을 반납을 하면서 합병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의제배당으로서 과세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합병법인,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자산과 부채가 얼마,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50원이다. 그러면 순자산이 50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50원만 내가 돈을 받고 합병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합병 차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시너지나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받기 더 때문에 받겠죠.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이 받았다. 내가 가진 자산 부채보다 더 많이 받았다. 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양도 차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양도 손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네. 있고요. 합병법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보다 우리가 덜 주고 사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싸게
사온 취득을 거기 한 거죠. 때문에 예, 이게 영가매수 차익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합병법인의 입장에서도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네. 어찌됐던 뭐 대다수의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합병법인하고 피합병법인이 일단 존재하는 부분인 거고요. 합병법인은 살아남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살아남는 법인에 대한 세금은 크게 안 다뤄도 될 것 같은 부분이 맞습니다. 있고요. 네. 일단 소멸되는 법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았던 케이스를 좀 강조를 해보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좀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익을 봤으니까 그 네.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사라지면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 피합병 법인의 진짜 주주, 리얼 주주는 주주죠. 네. 주인. 네. 그래서 그 주주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가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받던지 하면 거기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게 의제 배당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요 합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케이스가 합병을 통해서도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세금적인 부분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합병보다도 인수 쪽에 그 부분이 좀 있을 거지만 그건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합병과 전혀 반대의 개념인 분할 그렇죠. 쪼개는 과정을 통해서도 네. 분명히 과세적인 부분에서 이익도 보고 네. 회사의 구조조정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한 6회, 한 7회 정도에 걸친 내용을 가지고 선보이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